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사업 모델들을 갖고 있는 업체들, 뭐 몇 개 업체들은 유명하고 몇 개는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는, 한두 개는 잘 모르시는 업체일 거고, 이 업체들의 매출과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배달의 민족 같으면 초창기에 배달의 민족은 아주 작은 업체일 때, 서울에 있는 한두 구 정도에서 서비스를 할 때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수수료, 그 주문 금액에 수수료를 떼는 그 식이었죠. 정해진 수수료 비율을 떼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조금씩 늘고 공급하는 업체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서비스 지역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욕을 많이 먹게 됐죠.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욕을 먹게 되니까 배달의 민족이 외부의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충분하게 실탄이 있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던 수수료 비수익 모델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광고비에서만 수익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좀 더 노출되고 싶으신 분들은 광고를 하시라. 그 외에는 우리는 돈을 추가로는 더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민이 운영이 되죠. 근데 배민 같은 경우는 오토 플랫폼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업체는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꽤 괜찮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십억 단위까지 금방 늘었으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번 무신사를 봅시다. 무신사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무신사는 2003년도에 만들어진 프리첼의 커뮤니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첼의 커뮤니티, 프리첼이 혹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꽤 유행하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근데 무신사라는 이름이 그 창업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 사진들, 그다음에 신발에 관련된 설명들 같은 거 올려놓는 커뮤니티였다가 나중에 이제 무신사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무신사가 되죠. 그때까지 무신사가 소유한 시간이 약간 6년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무신사를 만들었고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 시점은 2009년도쯤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무신사는 그럼 어떻게 버텼을까? 뭐 광고 수입 정도 있었겠죠, 아마. 웹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뭐 광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뭐 블로그나 유튜브처럼 이렇게 금액이 크진 않았을 거고, 아마 그 6년을 버텨낸 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 창업자가 자기가 신발들을 좋아했고 그 사람들끼리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기 때문에 버텨낸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무신사라는 회사의 6년간의 수익 모델은 광고였는데, 이 광고 수익 모델은 왜 광고 수익 모델 정도만을 가지고 갔냐면, 무신사의 창업자가 아마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 생각은 사람들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즉, 그 기업의 초기 6년간의 목표는 좋은 신발에 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껏해야, 수익 모델은 기껏해야 광고죠. 그러다가 무신사가 본격적으로 커머스로 성장하겠다라고 사업 목표를 변경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수익 모델이 뭐가 되냐면, 디자이너들 제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 디자이너들이 물건을 팔면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는 커머스 수익 모델로 변경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업 목표와 수익 모델 사이에 얼라인이 된다라는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로 이해를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어떤 목표로 이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목표의 최적인 수익은 어떤 방식인가? 만약에 그 수익이 최적인 방식인데 도저히 운영비가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업을 접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내 돈으로 버티든 정부 지원금을 받든
돈을 끌고 와야죠. 아니면 대출을 하든. 왜냐하면 내 사업의 목표에 가장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가야 고객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거든요. 지금의 무신사는 커뮤니티가 아니죠. 물론 커뮤니티 성격 여전히 남아있고 컨텐츠 업체로서도 성격도 남아있지만 지금의 무신사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 업체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무신사의 수익 모델은 마진이고 이런 마진에 대해서 고객들이 그 수익 모델이 니들이 하는 서비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용인해 줬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령 핀트레스트. 사진 공유하는 서비스죠. 사진 공유하는 서비스고 관련된 사진 치면 정말 무한대의 사진이 나옵니다. 게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사진들보다 대체로 퀄리티들이 더 낫죠. 유튜브란다. 저기 구글 이미지 검색하는 것보다 핀트레스트 쪽에서 올라오는 게 사진들이 아무래도 퀄리티가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조금 더 잘 맞는 사진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도 있고 업체들이 찍은 사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글 이미지 검색보다는 조금 더 목적에 맞게 이미지를 고를 때는 핀트레스트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3번째인가 4번째로인가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래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2천 몇백만 건인가? 뭐 그렇던데. 핀트레스트 같으면 돈을 초기에는 수익 모델을 어떻게 세웠었냐면요. 사용자들한테 사진을 서비스하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자기가 다운로드하고 싶은 사진을 발견을 하면 돈 내고 사가게 했습니다. 초기 6개월 동안 방문한 사람이 200명인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첫 번 구매한 사람은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핀트레스트가 생각했던 수익 모델은 판매 모델이었습니다. 공급자한테 사진을 받아서 마진을 남기고 파는 모델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핀트레스트가 고객을 모아낸 힘이 없고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사진의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델은 워킹하지 않은 겁니다. 수익 모델이 틀린 게 아니고 사업 모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핀트레스트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편을 합니다. 무료로 다 바꾸고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받으시라 라고 하는 걸로 무료로 다 바꾸죠. 그럼 핀트레스트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핀트레스트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핀트레스트에서 사진을 뒤지시다 보면 가끔 굉장히 쓸데없는 굉장히 고퀄의 사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거 업체가 찍은 혹은 전문가가 찍은 사진인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광고입니다. 핀트레스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고요. 핀트레스트는 그걸로 광고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핀트레스트는 그걸로 논하고 있을까요? 논하고 있지는 않죠. 핀트레스트는 2019년도, 18년도인가에도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 이래로 단 한 번도 흑자를 남긴 적이 없는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게 이게 트래픽이 엄청난데 상대적으로 광고 수익은 그만큼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핀트레스트를 무시할 수 있는 서비스냐? 그런 건 아니죠. 이미지 관련돼서는 구글보다도 나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니까. 다만 핀트레스트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도 적정한 사업 수익 모델이 뭔지 못 찾은 상태라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버틸 정도의 수익 모델은 찾아낸 거죠. 혹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시는 업체일 건데 아마 밑에 트윈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TWINNY라고 하는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고 직원이 60명쯤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60명쯤 될 텐데 대전 카이스트 연구하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만드신 공장 자동화 솔루션하고 AI 쪽 관련되는 솔루션을 하는 B2B 업체입니다. 이름은 참 트윈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B2C 업체 같은데 아주 하드한 기계공학과 AI를 결합한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60명 중에 뭐 40몇 분이 엔지니어라던가요. 기술 개발만 죽어라고 하는 업체인데 저 업체는 수익 모델이 뭘까요? 정상적인 수익 모델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거겠죠. 뭐 IBM 같은 회사들이나 혹은 뭐
맥킨지 컨설팅이나 엑센추어 같은 업체들처럼 B2B 서비스를 해주고 혹은 B2B 업체로서 공장이나 창고에 가서 고객사의 뭐 공장 솔루션을 좀 개선해 준다든가 혹은 고객사의 창고의 자동화율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겠죠. 근데 직원이 60명이면 이게 현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과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이나 지금 현재 수익 규모로 과연 이게 비즈니스가 굴러갈까요? 운영하시면 저도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직원이 60명이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전부 다 R&D 엔지니어들 출신의 굉장히 고급 인력들입니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그 많은 인력들을 모시고 기업을 R&D를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창고 관련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뭐 넘버원 혹은 뭐 전 세계에서 뭐 알아주는 업체라든가 이런 거면 뭐 현재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은 뭐냐면 외부 투자를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레퍼런스가 생겨서 국내에서 넘버원 창고 자동화 솔루션 업체가 되거나 혹은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은 투자예요. R&D 하는 업체들한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익 모델 이퀄 투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아랩이라고 하는 회사도 그 이미지 인식 AI 솔루션을 하는 업체죠. 그리고 규모가 얼마 안 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코그넥스라는 미국 회사에 무려 2,300억에 M&A 된 회사입니다. 대박난 회사죠. 저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AI 솔루션이 얼마나 R&D 헤비하겠어요? R&D만 엄청 하시겠죠. 그러면 이 회사도 과연 그때까지 그 R&D를 버텨낼 만큼 직원들, 인력들 월급 다 주고도 R&D 할 수 있을 만큼 수익 모델이 탄탄했을까? 그럴 리가 없죠. 다만 개발된 기술들이 굉장히 좋았을 테니까 미국 회사에 팔렸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 모델을 단지 내가 물건을 팔면 마진을 얼마로 남기고 판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면 중요해져요. 그리고 회사가 중견기업 정도의 얘기를 들을 거면 굉장히 민감한 얘기가 됩니다. 마진 1% 가지고 국내 사내하는 게 회사니까. 근데 초창기 스타트업들은 조금 더 넓고 내가 지금 지향하는 바가 어딘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잘 공유하고 사람들이 즐겁게 쓰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은 광고가 끝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그 나의 목표에 맞는 수익 모델을 외부 돈으로 때워야 돼요. 무신사가 6년간 그렇게 한 거죠. 혹은 나는 배달의 민족처럼 초창기부터 돈을 그래도 얼마 정도 벌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유일한 서비스 목표는 국내 배달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게 그 기업의 목표였으니까 배달 시장 활성화시켰으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적정한 마진을 챙기고 다만 마진이 자기들이 활성화시키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사람들 사용자 플랫폼 공급자들이 컴플레인을 한 거고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수료 모델에서 광고 모델로 바꾼 거죠. 물론 뭐 지금은 다시 이제 M&A가 되면서 대주주 눈치 때문에겠지만 수수료 좀 올리려고 했다가 대박 터졌죠. 네.